배우 지혜은이 주식 투자로 인한 47%의 막대한 손실을 고백하며 수면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빗물 샤워를 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는 포모와 무분별한 주식 투자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심리 붕괴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2026년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은 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레버리지와 고위험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몰입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녀는 첫 주식 투자에서 47%라는 충격적인 수익률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 나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한계선을 무시하고 시장 변동성에 휩쓸렸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투자자 트라우마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술적 분석이나 뉴스 헤드라인만 쫓다 정작 자신의 자본 관리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주식시장은 숫자의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잔혹한 무대입니다. 지혜은 씨가 토로한 정신적 고통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단기 수익을 쫓다 자신의 자산 규모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투자는 단순한 금융행위가 아닌 심리관리의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일본 주가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가 진심으로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종목은 사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의결 내역을 살펴보면 주주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는 과감히 손을 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단순한 시가총액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51% 보유와 600조 원 규모 환원 계획은 2026년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기업이 주가 하방 보호와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반면 이랜드 주가는 주가 449원에 머무르며 상패 우려 속에서도 경영진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는 기업별 정책 차이가 투자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60% 주식 지급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사건은 주식 성과급의 분수령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내부 직원들조차 주식 기반 인센티브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부의 냉소는 외부 투자자에게는 경계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주식 지급을 추진할 때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자산 구조 다변화를 위해 주식 매도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기관과 국가기관이 주식을 덜어낼 때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유진 한샘 대표의 23억 5천만 원 규모 장내 매수는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영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회사 가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내부자의 행동이 외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임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주요 경영진의 주식 매수 및 매도 동향을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콜스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 시장 심리와 자금 흐름 변화 때문입니다. 반면 코인베이스의 토크나 주식 서비스는 일반 한국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해외 디지털 자산 영역이라 본 주제와 맥락이 어긋납니다. 대신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공정가액 같은 난해한 용어 대신 한국 주식시장의 거시적 흐름과
개인 투자자 생존 전략에 집중해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시청자 이해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주식의 여왕 낸시 펠로시가 인텔의 비중을 확대하며 AI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인들까지 AI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AI 주식의 과열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펠로시의 투자 행보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그 행보를 통해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그의 산업적 논리를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분 66%만 있어도 주주를 내보내던 포괄적 주식 교환에 공정가액 적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대주주가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해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는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엔 불공정했던 구조가 이제는 공정성을 담보받게 된 셈이에요. 개인 투자자에게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이 마련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M&A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 구조를 새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Z세대를 중심으로 나도 한 번이라는 포모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혜은 씨의 사례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두 시장, 주식과 부동산에서 동시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이러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투자는 오히려 자산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포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주식 부자가 1년 새 90조 원으로 불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일본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세와 개인 투자자의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의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 글로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일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를 집중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2026년 투자 생존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근 후 네이버 금융 앱에 접속하여 국내 증시 탭에 기업 지배 구조 항목을 확인하세요. 특정 기업의 경영진 매수 매도 내역과 주주 환원 계획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종목을 선별하고 불공정한 지배 구조를 가진 종목은 즉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자산 보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흔히 주식 투자는 운에 맡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지혜은 씨의 사례처럼 심리 관리가 실패한 투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면 김유진 대표의 매수나 SK하이닉스의 내부 평가처럼 객관적 신호를 읽고 대응한 투자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닌 시스템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통념을 뒤집고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투자 습관을 들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식시장은 심리적 안정과 원칙적 투자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혜은 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고 경영진의 행동과 제도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세요. 오늘부터 네이버 금융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자산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안전한 투자 여정이 가능합니다.